네, 제 10강 영어 프로세스 1단계 홍보하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는 영업은 알리는 것에서 시작된다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 농사를 질 때 첫 단계는 봄에 씨앗을 뿌리는 일이죠. 또 그리고 가을이 되면 수확을 하는 것이 바로 농사의 최종 목표이지만 봄에 씨앗을 뿌리는 것에서 농사는 시작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판매에서도 가장 첫 단계는 홍보를 하면서 준비하기입니다. 내가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인가를 잠재 고객들에게 알리는 것이 바로 홍보라는 것입니다. 영업에서 홍보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업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잠재 고객들에게 나의 존재와 나의 상품을 알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업을 막 시작한 신입에게서 홍보는 성공의 절대 조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입 직원은 무조건 홍보를 많이 해야 합니다. 영업은 확률의 게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과는 0 아니면 1이 됩니다. 신입 영업사원이 홍보를 많이 할수록 씨앗을 한 되만큼 뿌리면 한 되만큼 수확을 하고 한 말을 뿌리면 한 말 뿌린 만큼 수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뿌린 만큼 거둔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를 한 만큼 판매 실적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영업입니다. 두 번째, 뿌린 만큼 거둔다의 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 영업사원들에게 한 달 동안 잠재 고객 100명에게 홍보를 하고 그 중에 가망 고객으로 관리하게끔 하였습니다. 100명을 채웠거나 최소한 70명을 넘긴 신입사원들은 3개월 차부터 판매가 본격적으로 발생하여 무사히 정착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반면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신입 직원들은 6개월을 버티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영업사원에게 홍보는 정착을 하느냐, 정착을 못하느냐에 대한 중요한 변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홍보는 경력사원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경력사원들이 실제로 실적이 제자리에 걸음을 하고 있거나 감소를 하고 있다면 지속적인 홍보를 등한시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이 감소하거나 혹은 성장할 때도 홍보만큼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홍보하기를 멈추는 순간에 판매 성장도 멈추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업 지도를 할 때 성장이 둔화된 경력자에게 한 달 동안 홍보를 집중하도록 관리를 하면 그 결과 대다수 그들의 판매 성과는 성장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은 현재의 성과가 좋다고 하여 절대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거래 고객만 관리하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실적이 멈추거나 하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잘 될 때 더 잘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홍보가 그렇습니다. 현재 실적이 좋을 때일수록 홍보에 집중을 해야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작이 없으면 과정도 없고 결과도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홍보는 영업의 시작입니다. 홍보가 없으면 가망 고객 관리도 없고 따라서 판매도 없습니다. 신입 직원은 조기 정착을 위해서, 경력자는 지속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홍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홍보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홍보는 시간이 날 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홍보를 습관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업사원의 자세인 것입니다. 네, 참기름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참기름을 짜는 순서는 첫째, 참깨를 볶고 두 번째, 압축기에 넣고 누르면 셋째, 참기름이 나오는 순서입니다. 참기름이 수돗물처럼 콸콸 쏟아지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아주 조금씩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기름을 많이 얻으려면 윗단계의 양을 늘리면 되는 것입니다. 즉 압축기에 볶은 깨를 많이 넣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볶은 참깨를 많이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단계에 참기름이 나오는 것은 판매이고 두 번째 압축기에 넣고 누르는 과정은 가망고개 관리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참깨를 볶는다는 것은 바로 홍보 단계를 말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는 홍보의 준비 과정입니다. 홍보를 많이 하겠다고 무턱대고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신입 직원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한 다음에 홍보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준비가 없는 홍보는 상처를 입기 십상입니다. 소속 회사와 제품을 사전에 충분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홍보 시에는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판촉 도구에 대해서 사전 지식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또한 홍보 시에는 화법에 대한 연습도 매우 중요합니다. 홍보 대상이 연고를 대상으로 한다면 덜 하겠지만 순수하게 개척을 하는 것이라면 아무래도 긴장을 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긴장을 하게 되면 자신감이 부족하고 당황을 하게 되는데 의도한 매끄럽지 못한 홍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영업사원의 첫 인상은 아주 중요합니다. 영업사원이 전문가답지 않게 보이면 고객으로부터 무시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홍보 시에 각종 화법을 만들어서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력자도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홍보 화법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고객들에게 반응이 좋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SNS를 이용한 홍보도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품을 홍보하고 또 나를 홍보하는 것도 여러 가지 영상이나 혹은 사진을 활용하고 실시간으로 확인과 소통을 할 수 있는 SNS는 지금의 현대의 영업사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홍보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홍보를 나가는 당일에는 판촉 도구의 점검은 물론이고 용모와 복장 등을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상대에 대한 호감도는 3초 이내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잠재 고객이 3초 이내에 나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용모와 복장입니다. 너무 튀지 않고 또 상대에게 편안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외모를 갖추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외모는 비싼 옷을 입고 화려하게 치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으로 무장을 하고 단정한 이미지로 전문가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는 그 홍보의 대상입니다. 홍보는 누구에게 해야 할까요?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집단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우선 연고 집단이고 또 순수하게 개척하는 집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선 연고 집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자들은 영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연고 그 집단에게 절대로 판매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그 취급하는 제품이 고객에게 진실하게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친한 고객 연고들에게 먼저 권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에게 줄 수 없는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입 영업사원들은 초기에 연고를 통한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어야만 개척을 통한 실적이 발생할 때까지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연고는 강력한 예비의 협력 고객이기 때문에 영업에 있어서 연고는 결코 등한히 해서는 안 되는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홍보 가능한 연고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 보십시오. 이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 몇 사람 생각나지 않고 또한 체계적으로 분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큰 카테고리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연, 지연, 사회 집단별로 카테고리를 정한 다음 카테고리별로 지인을 생각하고 명단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미리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그런 식의 편견을 갖지 말고 아는 사람의 명단을 가능한 많이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명단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보면서 내 제품과의 연관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그 연고자에게 어떠한 영업을 진행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면 연고 집단에 대한 홍보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 연고 대상자 리스트를 작성하자. 두 번째, 각 연고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시나리오를 구상하자. 세 번째, 필요 인식을 어떻게 시키고 또 어떤 제품을 권할지 화법을 미리미리 연습하자. 넷째, 전화로 방문 약속을 잡고 월 단위 또는 주간 단위의 일정 계획을 세우자. 마지막으로 방문하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그 개척 집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성과의 영업사원이 되려면 연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신규 고객은 내가 모르는 집단을 대상으로 개척을 해야 합니다. 물론 개척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홍보 과정에서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홍보 후에 판매에 대한 성과 확률이 낮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접촉을 하고 나를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매의 5단계를 모두 이해하면 개척 영업이 한결 쉬워질 것입니다. 영업은 확률의 게임이기 때문에 개척 홍보를 꾸준히 시도를 하면 판매 성공도 높아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네, 네 번째, 개척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척 홍보는 말 그대로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서 홍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라는 데는 없더라도 갈 데는 많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업사원에게서 개척은 바로 이 말과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만나서 홍보할 대상은 많지만 판매로 연결되는 성공률은 겨우 10% 미만이 바로 개척입니다. 그러나 세일즈로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척을 해야 합니다. 연고 고객보다 개척으로 만난 고객이 우량 고객이 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개척 고객은 연고 고객에 비해서 영업사원을 전문가로 대하고 협조적이며 오랜 기간 거래를 한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개척은 힘들고 어렵지만 세일즈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영업의 본질입니다. 신입 영업사원들이 개척을 주저하는 이유는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척 도중에 고객으로부터 자존심을 상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 미루어서 짐작하기 때문에 개척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척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막연한 걱정을 버리고 심리적인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고객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걱정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부딪혀 보지도 않고 막연한 불안과 걱정이 많은 신입사원은 결코 개척은 물론이고 큰 성과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개척 홍보를 나갔을 때 고객이 거절을 하거나 혹은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하느님 것은 하느님에게, 가이샤 것은 가이샤에게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권하는 것은 나의 몫이고 거절하는 것은 고객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거절을 하거나 구매를 하거나 또는 고객이 결정해야 할 것 하기 때문에 미리 걱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객이 해야 할 몫은 고객에게 맡기고 나는 나의 일에 충실하게 행하면 될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나를 알리고 우리 제품을 권하는 것입니다. 특히 개척 홍보를 할 때에는 이런 낙관적인 심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 걱정이 아닌 걱정. 느리게 사는 즐거움의 저자 어니 제이 젤린스키는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고 30%는 이미 일어났으며 22%는 아주 사소한 것이며 4%는 바꿀 수 없다. 또 4%만이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96%는 일어나지 않거나 과거의 것이고 4%만이 내가 걱정하며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글이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개척 홍보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무조건 많이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즉 워킹 하드도 영업활동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홍보를 무작정 많이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에 개척할 수 있는 지역과 만날 수 있는 고객 수에는 분명하게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일하는 것, 워킹 스마트가 중요합니다. 요즘 영업 활동의 중요한 트렌드, 추세는
바로 현명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고객을 만나서 3명에게 판매를 하는 것보다 5명을 만나서 3명에게 판매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차후에 판매로 연결될 수 있는 가망 고객에게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선택과 집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 지역에 집중하자입니다. 홍보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먼저 한 지역을 선정하고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홍보를 한답시고 이 지역, 저 지역 산발적으로 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내가 취급하는 제품을 필요로 하는 가망 고객이 어느 지역에 많이 있을까를 우선 생각해 보고 시장 지역과 또 상가 지역, 다음에 주택 지역, 다음에 사무 지역 중에서 한 지역을 선정하여 그 지역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3개월 이상 다른 지역에 눈길을 돌리지 말고 한 지역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한 우물을 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을 선정했으면 홍보를 시작하십시오. 이때 명함이나 홍보물 등을 이용할 수도 있고 판촉물과 함께 회사별 홍보 도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홍보 시에는 고객들의 반응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나에게 친절할 수도 있고 또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거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첫 홍보 시의 반응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홍보를 하다 보면 첫 만남에서 불친절하고 퉁명했던 고객이 나중에는 애호도가 가장 높은 고객이 되고 협력 고객이 되는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두 번째는 내가 먼저 단골이 되자입니다. 단골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가망 고객의 단골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왕 먹을 식사를 이 식당, 저 식당 하지 말고 한 곳을 정해서 그 식당의 단골이 돼 보십시오. 식당의 사장과 차츰 안면이 생기고 친해지기 시작될 때 홍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홍보 단계에서 바로 가망 고객 단계로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 식당에서 밥 한 끼 사 먹지도 않던 낯선 영업사원이 와서 홍보를 하는 것과 단골이 홍보하는 것은 식당 사장 입장에서 수용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식당뿐만이 아닙니다. 미용실, 슈퍼마켓 등 내가 어차피 지출해야 하는 것은 홍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구매를 하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영업은 인정의 교환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구매하고 내가 취급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식을 말합니다.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등의 제품은 이러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가망 고객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척 홍보 방법입니다. 첫째, 집중할 지역을 선정하자. 둘째, 내가 먼저 단골이 되라. 셋째, 고객 정보를 파악하라. 넷째, 고객의 잠재적인 필요에 적합한 제품을 정하라. 마지막 다섯 번째, 계속적인 방문을 통해서 필요 인식을 시켜라가 되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고객 정보가 중요하다입니다. 홍보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고객의 정보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먼저 내가 취급하는 제품과 고객의 잠재적인 필요가 연결될 수 있는지를 우선 파악해야 합니다. 제품이 아무리 좋고 고객과의 관계가 더없이 좋다 하더라도 제품과 고객의 필요가 연결되지 않으면 영업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은 제품의 가치와 고객의 필요가 일치할 때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객의 정보를 파악하는 1차적인 방법은 첫 인상과 관찰입니다. 물론 질문과 간단한 판촉 도구 등을 통해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처음 홍보를 하려 가서 이것을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대면 시의 느낌과 다음에 외모, 다음에 옷차림, 그 다음에 내부 환경과 명암 등을 통해서 우선 대체적인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관찰법을 통한 정보는 확실하지 않거나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영업은 확률의 게임이기 때문에 홍보 단계에서 가망 고객 단계로 그리고 판매 단계로 대상을 좁혀가는 과정이 바로 영업입니다. 그래서 첫 홍보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차후에 2차 방문을 할 대상인지 아닌지 정도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또 분류하는 것입니다. 1차 방문을 통해서 홍보를 한 후에는 제품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서 가망 고객으로 관리하기로 잠정적으로 정한 고객은 2차 방문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정보를 파악한 후에는 고객의 잠재적인 필요가 어떤 제품에 적합한지를 잠정적으로 결정한 다음 3차와 4차 방문을 통해 고객에게 그 제품의 가치를 필요 인식시키는 과정이 바로 영업의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7번째 주제는 홍보의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선배와 함께 동행을 하여 사전 경험을 쌓자. 신입사원이 낯선 사람을 찾아가서 홍보를 하는 것은 무척 두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그 신입 영업사원이 푸대접을 받지 않을까, 혹은 봉변을 당하지 않을까, 혹은 실수를 하지 않을까 등의 두려움을 스스로 극복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막상 용기를 내어서 홍보를 나가더라도 고객에게 접근하는 요령과 고객의 질문에 응대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의 경험을 체득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영업 선배를 따라서 나가보는 것입니다. 선배와 동행을 하여 선배가 어떻게 하는지를 관찰하면서 배우는 것이 어떤 교육보다도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홍보는 홍보에서 끝내라입니다. 홍보는 홍보로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홍보를 하러 나가서 운 좋게 판매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1%의 행운에 속하는 것이지 결코 많지가 않습니다. 첫 홍보 단계에서는 나를 처음 선보이고 최소한의 고객 정보를 파악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고객에게 어떠한 부담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영업사원이 첫 방문에서부터 고객에게 부담을 주게 되면 그 고객은 다음부터 영업사원을 피하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홍보 단계에서는 안면을 익히고 판촉물이라도 주면서 나를 알리는 정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고객의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일은 다음에 방문을 해서 진행하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덟 번째는 홍보 후에 해야 할 일이 되겠습니다. 홍보는 일정 기간 목표를 세워서 꾸준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1일 계획을 세우고 하루에 몇 명에게 홍보할 것인지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일매일 충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높은 계획을 세워서 얼마 못 가서 지쳐가지고 유야무야식으로 흐지부지 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오전에 5명, 오후에 5명, 아니면 3명씩이라도 좋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습관처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6명에게만 하더라도 한 달에 거의 200명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영업에 있어서 200명은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가망 고객 리스트가 중요하다입니다. 1차 홍보 후에 나름대로 판단에 근거하여 포기할 고객은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판매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망 고객 대상자 리스트를 작성해 보십시오. 고객의 이름, 전화번호, 지역, 또 고객의 잠재 필요, 그다음에 적합한 제품, 차후 방문 일정 등의 표를 만들어서 작성을 해두면 효율적으로 가망 고객을 관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확보할 가망 고객의 목표를 세워보십시오. 초기에 영업을 제대로 시작하려면 한 달 내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가망 고객에게 관리할 대상자를 100명 정도 확보한 다음, 물론 한 달에 50명만 확보를 해도 무난하게 영업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은 확률의 게임이기 때문에 가망 고객 중에서 2차, 3차 방문을 통해 걸러지는 고객은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초기에 100명 정도를 확보하고 관리해야 조기 정착과 제대로 된 성공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객 리스트업 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의 3대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 판매 대상자를 정해라. 둘째, 판매할 때까지 설득해라. 셋째, 계속 방문해라. 입니다. 영업에서 판매할 대상자를 정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판매 대상자가 없이는 영업의 어떤 프로세스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영업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서 각 대상자를 정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평소에 홍보 대상자나 가망 고객 대상자, 또 판매 대상자, 사후 관리 대상자, 협력 고객 대상자 등의 모든 과정에서 대상자를 리스트업 해두면 효율적인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그 홍보 후에 해야 할 일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성남에서 건강식품과 화장품을 판매하는 민 씨. 그분은 성남의 연고가 아니었습니다. 이사를 하여 연고가 전혀 없는 지역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홍보와 가망 고객 관리에 대한 교육을 듣고 개척 홍보에 집중을 하였다고 합니다. 남들은 덥다고 난리인 6, 7, 8월 3개월 동안 작심을 하고 미친 듯이 홍보를 하였다고 합니다. 3개월 동안 상가 지역을 하도 많이 걸어서 정말로 신발을 3켤레나 바꿔 신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300명의
가망 고객 리스트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일을 일답게 한 것이죠. 그리고 5개월째인 10월에 회사에서 최상위의 실적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7년 동안 그 매출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 사례는 초기에 개척 홍보에 집중하고 가망 고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영업은 성공한다는 것을 잘 증명해주는 사례입니다. 영업에 갓 입문한 신입 영업사원들은 당장 홍보에 열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나 무엇을 먼저 할까를 고민하지 말기 바랍니다. 홍보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망 고객 리스트를 작성하여 2차, 3차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영업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정체돼 있거나 이전에 비해서 떨어졌다면 신규 홍보를 멈추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진단을 내려야 합니다. 기존 고객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홍보를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특별히 1개월 정도의 시간을 정해서 100명의 신규 가망 고객만 확보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실적은 성장할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단순 반복이 영업 달인을 만들다입니다. 단순 반복이라는 말은 어딘지 모르게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 방법은 성공을 부르는 끈기와 인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위대한 말입니다. 성공한 전문가들은 모두가 단순 방법을 통해서 정상 수준을 도달하였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류현진 선수. 그는 경제적으로나 명예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한국 야구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공한 것은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고 얼굴이 잘생겨서도 아닙니다. 야구, 그 중에서도 공을 잘 던지기 때문입니다. 공을 잘 던지기 위해서 그는 중학교 시절부터 공 던지는 것 하나를 단순 반복하며 연습을 했습니다. 잠자는 시간 빼고는 오직 던지는 것만을 연습하고 또 잘 던지는 방법을 연구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골프 선수를 보면서 배운다. 끊임없는 노력. LPGA 명예의 전당에 오른 박세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를 잘하기 위해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골프채를 휘둘렀을 것이고 또 단순 방법이 내공으로 쌓여 그녀는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역시 LPGA 선수인 김미연 선수도 TV 특집을 본 적이 있었는데 게임을 마치고 저녁에 호텔에 와서 퍼팅 연습을 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앉아서 동전 위에 다른 동전을 두면 김미연 선수가 퍼터로 위에 동전만 치는 장면이었습니다. 두 모녀는 말없이 그 연습을 반복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동전을 올리고 딸은 계속 윗동전을 치고 이것이 바로 세계적인 스타가 밤에 잠을 잊고 돌을 닦는 사람처럼 단순 반복의 연습에 몰입하는 장면이 바로 몸에 전율을 느끼게 한 것입니다. 요즘 그 TV에서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평범한 그러나 그 방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감탄하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합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특정한 일을 단순 반복적으로 오래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남들보다 더 연구를 하고 노력을 했겠지만 1차적인 공통점은 바로 처절할 정도로 단순 반복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영업에서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반복적인 영업사원을 전문가로 만들고 성공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고객이 나에게 창피를 줄까 미리 걱정하지 말고 고객이 거절할까를 미리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고객을 만나서 나를 홍보하고 다음에 찾아가서 권유하고 거절을 하면 다음에 또 찾아가서 권유를 합시다. 그 반복적인 활동 속에서 고객과의 관계가 트이고 영업사원의 내공은 쌓여가는 것입니다. 지겹고 처절한 정도로 고객을 반복적으로 만나면 누구나 영업의 달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홍보를 하러 나가십시오. 고객을 만나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바로 영업입니다.